오늘 예정되어 있는 거는 그 리콰이어먼트 하고 그리고 아키텍처 변화 된 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세션을 교육하는 건 아마 뭐 MS에서 따로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때 뭐 기회 교육 기회를 받으셔가지고 꼭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리콰이어먼트는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하드웨어적으로는 64비트는 뻔한 거고 메모리를 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미니멈이 아니 이게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노트북도 이제 16기가 꽂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거 장표를 사장한테 보여주시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할 수가 없다. 이게 메모리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는다. 비주얼 스틱이 안 뜬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메모리를 빵빵하게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디스크는 뭐 뻔하고요. 뻔한 거고. 예전 사이트에서 C 드라이브를 50기가로 줬다가 오픈 전주에 서버를 다시 한번 다 포맷한 적이 50기가로 주니까 윈도우 서비스 팩이 안 깔려가지고 그래서 인프라와 그 회의 끝에 용단을 내려가지고 오픈 전주에 포맷을 하고 다시 설치하고 100기가로 늘려가지고, 그래서 C 드라이브도 이제는 좀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빵빵하게 좋죠. 데이터베이스는 뭐 메모리 근데 요즘 데이터베이스 이 정도만 가지고 구성하는 사이트는 없을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뭐 메모리 이런 것들을 많이 두니까 얘가 뭐 문제될 건 같지는 않고요. 자, 윈도우는 2008 R2 SP1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2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윈도우는. 그리고 뭐만 적당한 걸 다 깔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알아서 깔아주니까요. 특징적인 거는 달랩 프레임워크 드디어 4.5로 올라왔다는 거고요. WCX도 5.0이던데 얘 올라오면서 오데이터 라이브러리라고 다 지원하면서 얘가 사실은 이제 앱을 인증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오데이터를 주고 오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버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SQL 서버 2008 R2 서비스 팩 1 아니면 역시 2012를 깔아야 하고요. 클라이언트는 다 된다고 보셔도 되고,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리게 볼만한 게 있는데요. 디자이너 쉐어포인트 디자이너가 2010이 있고 2013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2013인데 쉐어포인트 디자이너 2010은 2010 모드 사이트에서 누구나 이 모드 요게 모드라는 게 함정이고요. 이런 2013 작품이니까 얘 2010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2010에 대한 얘기 아니고 이 모드 사이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면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부터. 그런데 2007에서 2010으로 올라올 때 사용했던 업그레이드 방법이 뭐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죠.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그리고 우리의 DB 어태치. DB 어태치 업그레이드 방법도 있었고요. 다 아시죠? 2013은 DB 어태치만 됩니다. 언니. DB 어태치 방법만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실제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2010에서 우리 알고 있는 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띄워서 새 쉐어포인트 팜에 2013 팜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마우스를 돌려서 붙이면 2010 모습이 그냥 뜹니다. 변하지 않고 2010의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2013에 그냥 있습니다. 얘가 2010 모드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 각각의 사이트에 그럼 2010의 모습들로 다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사이트에 그 사이트 컬렉션 관리자 뭐 우리는 물론 다 시스템 어드민이 다 하겠지만 그 관리를 권한을 이렇게 다 이렇게 준다면 엔드 유저의 사용자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이 사이트의 업그레이드를 미리 보게 할 수 있고요. 2013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좋아. 업그레이드 하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실제로 UI 업그레이드가 그때 일어납니다. 걔가 2013 모드 사이트인 거죠. 디폴트로 2010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죠. 이제 우리는 전혀 그럴 일이 없죠. 다 알아서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파워쉘로 돌리면 됩니다. 파워쉘로 들어가서 현재 존재하는 사이트 컬렉션 인원으로 잡아가지고 걔를 파워쉘로 업그레이드 해 탁 돌리면 파워쉘로 쫙 돌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 레벨에서는 파워쉘로 한 방에 다 올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안 올라가고 각각의 사이트에서 알아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디자이너 13은 양쪽 다 붙어서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디자이너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디자이너의 뭐라고 그러죠? 비주얼 디자이너?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디자인 모드, 디자인 뷰가 없어졌어요. 2013에는. 그래서 오로지 HTML 그 코드 보기만 존재를 합니다. 코드 보기만. 우리는 사실 디자이너를 쓰는 분들이 아주 적어서 디자이너 가지고 막 사이트를 이렇게 하는 분이 아주 적어서 우리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막 해외 쪽의 사이트를 보면 막 멘붕 그림 그려져 있고 막 이러거든요. 어쩌란 말이냐 막 이러고.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그 디자이너에서 제공하는 그 디자인 뷰가 HTML과 CSS3, HTML5와 CSS3를 커버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웹 디자인 툴과 에디팅 툴을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라. 이렇게. 쉐어포인트 워크스페이스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역시 모드 사이트 2010 모드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얘는 없어지고 스카이 드라이브 프로라고 새로 생겼죠. 그래서 오피스 2013을 설치하시면 같이 그냥 깔려요. 스카이 드라이브 프로라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스카이 드라이브 프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커넥트라고 그러나? 커넥트 뭐 표시가 있고요. 그걸 클릭하면 얘가 탐색기랑 연결돼요. 라이브러리가 탐색기랑 연결돼요. 그건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잠깐 보여드리죠. 브라우저 서포트는 이제는 익스플로러 7도 순위가 밀린 게 아니라 나테스티드네요. 얘는 나테스티드라서 그냥 개런티를 안 하고요. 돌아는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난 몰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브라우저를 어지간히 지원하겠다. 이제 얘들이 앞에 있는 이유는 액티브엑스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 외에 웹 화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은 모든 브라우저, 크롬, 사파리 이런 것들도 다 잘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WCM을 그렇게 강력하게 쓰지 않아서 이 컨퍼런스 혹시 다음 주에 컨퍼런스 가시는 분인데 가면 이게 굉장히 많이 걔네들은 강조되어 있을 텐데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안 쓰죠. 인트라넷의 주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건 뭐 설치하는 거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고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핫픽스를 깔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설치 과정 중에 그런 안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 문서나 테크넷이나 뭐 이런 거에만 나오고요. 설치를 하면 그냥 돼요. 안 걸리고. 그렇지만 머스트. 그래서 4개의 핫픽스가 있습니다. 4개의 핫픽스가 있는데 3개는 윈도우 2008 R2 용이고 하나는 2010용입니다. 그래서 2008 R2를 쓰시면 이렇게 가져다가 설치를 하셔야 되고 2010은 하나만 설치하시면 되고 요거는 셋업 위자드 돌리기 전에 셋업 위자드 돌리기. 그래서 그 프리리퀴즈 설치하고 프리리퀴즈 설치하면 IF 세팅되고 뭐 단넷 깔고 컴포넌트들 다 깔잖아요. 그 다음에 얘 깔아주고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인스톨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얘를 안 하고 그냥 설치를 하면 설치를 다 하고 마법사 이렇게 돌리잖아요. 마법사 돌리면 한두 개 정도가 구성이 안 돼요. 저는 서치랑 뭐가 안 됐었어요.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를 설치하고 다시 하니까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그런 게 있고요. 설치는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2010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더라고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아키텍처 아키텍처 상으로 변한 것들 요거는 각각의 장표가 뒤에 다 설명이 있어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룰 내용들은 슈레디드 스토리지라고 오피스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뭐 SQL 쪽에 쌓이는 그런 게 있고요. SQL 집어넣었다. 캐시 서비스가 좋았어. 리퀘스트 매니지먼트는
이제 서버가 받는 요청을 매니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바뀌었죠. 아까 뭐 보신 대로 오피스 웹앱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서치가 뭐 안으로 들어오고 웹 어나리틱스가 서치 기능으로 들어가 버리고 뭐 이런 소셜 그런 것도 있고 쉐어디드 스토리지는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한데 이걸 그냥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사용자가 문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워드를 열었어요. 그러면 쉐어포인트는 C콜에 가가지고 그 블록을 땡기겠죠. 풀 도큐먼트를 땡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운받지 않고 오피스로 바로 열어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여튼 수정을 하면 업데이트가 내가 가져온 파일에 머지가 되는 쉐어포인트 안에서 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SQL로 가서 저장이 되겠죠. 이 이야기는 만약에 버저닝이 되어 있다면 5메가짜리 워드 파일을 갖다 열어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기존에 있던 거는 아래로 내려가고 그대로 있고 5메가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5메가짜리를 10번 수정하면 50메가가 되는 그런 거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요청을 하면 SQL이 읽어서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하면 업데이트만 갑니다. 머지를 하지 않고 업데이트만 갑니다.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이게 뭐 코발트란 기술은 아니고 이게 이 코발트란 기술은 이거 메모리상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업데이트 받아서 업데이트된 부분만 그 바이너리로 따로 분리하는 기술인 것 같고요. 아니면 머지하는 이런 기술인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사용자가 업데이트한 부분만 SQL로 갑니다. 그래서 슈레디드 스토리지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2013에서는 SQL. 그래서 만약에 5메가짜리 워드 파일을 10번을 수정해도 50메가가 아니라 뭐 10메가가 될 수도 있고 6메가가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그 볼륨 사이즈를 줄이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여기에서 이 그 머지하는 이런 것들이 뭐 버틀렉이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있었던 버틀렉이 해결이 돼서 그냥 C쿨로 내려보내는 뭐 이런 효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쉐어포인트의 퍼포먼스 향상이 있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요게 슈레디드 스토리지입니다.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시죠. 무슨 기술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C콜이 향상됐는데 제가 지난 몇 번의 세미나에서도 강조하는 게 사실은 쉐어포인트의 성능은 C콜의 성능인 거죠. C콜이 얼마나 빨리 응답하느냐 아니면 C콜을 얼마나 덜 괴롭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쉐어포인트의 그 퍼포먼스가 결정이 되는데 SQL이 빨라지면 쉐어포인트도 빨라지는 거죠. 얘들이 그 풀 테이블 스캔을 줄였다 라는 거고요. 그 쉐어포인트가 우리가
쉐어포인트 API를 쓸 때는 뭐 SPI API도 뭐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그게 결국은 다 MS 본사의 그 인도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시저와 그 통테이블을 다 쿼리하는 거일 거잖아요. 결국은 물리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다 읽어와가지고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읽어서 메모리상에 올리고 그 다음에 쿼리를 한답니다. 쿼리를 하고 권한 매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답니다. 거기서 이제 풀 테이블 스캔이 일어나는데 풀 테이블 스캔이 일어나면 데이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느려지겠죠. 그리고 검색 조건이나 필터링 조건이 복잡해질수록 훨씬 더 느려질 텐데 그걸 줄였다고 하고요. 내부적으로 줄였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빨라졌나 보네 수준일 거고 우리가 액세스하는 API는 동일하니까 내부적으로는 빨라진 거고요. 그리고 SQL 2008 R2에 이제 인덱싱 피처가 향상된 게 있는데 그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더 빨라졌다. 2008 SQL 2008 소개자를 보니까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슨 뭐 자동으로 인덱싱을 해서 막 인덱싱 엔진이 스스로 인덱싱을 막 하는 그런 기능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빨라졌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와이드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와이드 리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쉐어포인트의 리스트가 결국은 그 SQL 테이블하고 어느 정도 매핑은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목록을 만들었어요. 쉐어포인트의 리스트로 목록을 만들었어요. 필드가 10개. 그러면 얘가 SQL에 사이트 유저 데이터인가? 사이트 유저 데이터인가? 그 테이블명, 그 테이블의 한 로우를 차지를 하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 필드들은 여기에 이제 다 알아서 맵핑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얘도 테이블의 컬럼에 픽스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목록이 컬럼이 많으면 한 로우에 안 들어갑니다. 한 로우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로우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느려지는, 대박 느려지는 효과가 일어나고요. 얘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좀 덜 느려지게 우리가 손을 봤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가지고는 그 테크넷 사이트에 가보면 뭐 굉장히 자세한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800kg였나? 뭐 제가 그러니까 좀 수치가 있는데 각각의 컬럼들이 뭐 몇 바이트씩 차지를 한다면 그 컬럼의 총합 숫자의 그 무슨 텍스트는 8비트, 뭐 멀티 텍스트는 256, 그 다음에 인티저는 얼마, 더블은 얼마, 뭐 이런 숫자들이 있어서 필드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그게 결국은 몇 개의 룸을 차지한다, 이런 자세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여튼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죠. 일단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자체가 설계의 오류가 아닐까. 이렇게 컬럼을 너무 많이 둬가지고 쉐어포인트 쪽에서 멀티로 와이드 리스트를 만들어서 결국은 성능상으로 문제가 발생을 시키는 자체가 일단 개발자가 혼나고 나야 돼요. 그런 것 같고, 캐시 서비스는 디스트리뷰티드 캐시 서비스입니다. 캐시는 예전에도 있었죠. 캐시 예전에 있던 캐시는 일단 메모리에도 캐시가 있었고 디스크에도 캐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쪽으로는 쉐어포인트 오브젝트 캐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캐시를 키면 속도가 좀 빨라지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그러한 캐시 더하기 그림이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러한 캐시 더하기 캐시가 서로 복제됩니다. 캐시가 서버의 메모리상에 있는 캐시들이 서로 복제를 해서 동일하게 맞춥니다. 그러면 부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이를테면 인증 토큰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합니다. 함이. 그래서 2010에서는 얘가 물론 캐시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해당 머신 안에 있는 메모리 캐시에만 있었기 때문에 얘가 우리 서버판 하면은 그 웹프론트를 여러 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 개, 3개의 웹프론트가 있다. 그러면 유저가 여기에서 로그인해서 쓰다가 이쪽으로 로그인하면 로그인 또 떠요. 로그인이 뜹니다. 물론 SSO나 이런 걸 해가지고 사용자한테는 안 뜨지만 인증을 내부적으로 또 합니다. 그런 거. 인증 토큰을 똑같이 공유해서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로그인 하나 쓰고 이쪽에 붙여도 로그인이 돼 있고 이렇게 그런 효과가 있고, 마이사이트 소셜 피드라는 것들을 그 디스트리뷰티드 캐시에다가 넣습니다. 이게 좀 많이 개발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다 페이스북을 쓰시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 포털의 개발사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 같은 걸 가보면 포털에서 다음 아고라 같은 거, 다음 아고라 막 1분에 몇백 개의 글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메모리 캐시 서버가 있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들을 메모리상에 다 적재를 합니다. 노에스큐엘도 아니고 메모리상에 다 적재를 하고 여기에 있는 메모리를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DB에 반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포탈과 SNS, 페이스북 애들도 다 메모리상으로 다 하잖아요. 이거를 한 겁니다. 쉐어포인트가 이제.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마이 사이트에 소셜 피드가 디스트리뷰티드 캐시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 사이트를 많이 쓰는 경우라면 마이 사이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팔로잉 서로 막 해놓고 이러면 모든 이벤트에서 굉장히 많은 그 액티비티 피드가 막 발생을 합니다. 얘를 시퀄에 바로 쏘지 않고 캐시에다 담습니다. 쉐어포인트도 이제. 그리고 그게 5분인가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타이머 잡이 돌아서 이 메모리를 읽어서 SQL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좀 뭔가 대형 빅 트랜잭션에 대한 고려를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이러한 모든 소셜 데이터들이 2010에서는 소셜 DB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었어요. 소셜 DB라는. 그래서 소셜 DB를 까보면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알기 쉬운 테이블 이름으로 다 그냥 들어있어요. 소셜의 모든 정보들이. 근데 2013에서는 걔들이 다 마이 사이트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마이 사이트 안으로 다 들어갔고, 이유는 기존의 소셜 DB가 버틀렉이 있었다. 너무 몰려서. 그래서 마이 사이트를 다 쪼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캐시가 그런 식으로 중간에 그 거대하게 메모리 캐시를 서로 복제하거나 캐시팜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얘는 기본으로 그냥 설치가 됩니다. 디폴트로 설치가 되고요.
여기 보면 용어상으로 얘네들이 이게 윈도우 서버의 패브릭 그 캐싱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쉐어포인트의 기술은 아니고 윈도우 서버의 이제 메모리 복사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얹어서 같이 가는 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서버에 디스트리뷰티드 캐시 서비스가 다 올라가 있고 서로 복제를 하겠죠. 똑같이. 그렇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거죠. 그것만 담당하는 서버를 따로 줘가지고 얘만 바라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구성도 가능하답니다. 넘어가자. 패치 서비스는 여기까지. 자, 리퀘스트 매니지먼트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리퀘스트 매니지먼트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범용적이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리퀘스트는 서버가 받는 모든 종류의 리퀘스트인 겁니다. 사용자가 페이지를 호출하고 뭐 무슨 아이폰이 뭘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스카이 드라이브로 연결되어 있는 게 싱크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서버가 받는 모든 트랜잭션들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했죠. IIS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걸로 뭐 리스트 스로틀링 뭐 이런 게 있었죠. 스로틀링이 있어서 그 경우에는 5,000개 이상을 뭐 요구하거나 뭐 이러면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스로틀링을 포함한 매니지먼트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꺼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데 뭘 하는 놈이냐 하면 뭘 하는 놈이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리퀘스트를 스로틀링 하거나 우선순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줘가지고 자, 이 IP 대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처리해. 이 IP 대역은 우선순위를 낮게 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그거에 따라서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조건들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쉐어포인트를 구성했어요. 굉장히 많은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자기 탐색기에다가 싱크를 미친듯이 많이 걸어놨어요. 팀 사이트에 막 라이브러리는 다 싱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PC가 1,000년 동안에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싱크가. 그러면 자, 웹브라우저에서 오는 호출은 우선순위, 나머지 싱크로 들어오는 우선순위는 밑으로. 이렇게 되면 만일 트랜잭션이 들어와도 웹브라우저 우선으로 다 처리를 해주고 남는 리소스를 그쪽으로 할당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버가 응답을 할 거냐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릴 수도 있는 거죠. 자, 브라우저가 들어오는 건 네가 처리하고 싱크가 들어오는 건 네가 처리하고 이 IP 대역이 들어오는 건 네가 처리하고 뭐 이렇게 갈라서 분산시켜서 리퀘스트를 분산시킬 수도 있고 리퀘스트 라우팅이라고 하죠. 로드 밸런싱, 여기서 로드 밸런싱은 동적인 로드 밸런싱이 아니고요. 서버마다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얘는 서버가 좋은, 사양이 좋은 서버, 그러니까 너는 10점, 얘는 사양이 수진 서버, 너는 5점, 이렇게 해주면 10점이 먼저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알아서 막 로드 밸런싱이 되는 거 아니고, 그런 헬스 정보를 가지고, 우선 헬스 스키마라고 그러는 헬스 웨이팅 스키마를 가지고 그런 우선순위를 해주고요. 그런 것들이 머신툴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고 이 머신툴에다가 우리가
어떤 규칙과 라우팅과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서버가 여러 대들이 있겠죠. 리퀘스트 매니지먼트는 쓸데없이 설명이 많아서 요점은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스로틀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룰을 뭐 한다면 룰을 한다면 뭐 어떤 URL 아니면 URL 리퍼러에 따라서 호스트나 IP에 따라서 어떤 장비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어떤 메소드냐, 그리고 에이전트가 사실은 장비를 가져볼 수가 있죠. 어떤 브라우저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오피스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면 뭐 걔도 알아볼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게 어떤 뭐 정규식이나 이런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수식어로 규칙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얘네들은 원노트에서 들어오는 거는 deny 해,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룰에 의해서. 근데 룰을 더 만들면 원노트로 들어오는 건 이 서버가 받아, 원노트가 들어오는 건 우선순위를 낮게 해,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 웨이트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체인지, 아까 뭐 대부분 설명을 했습니다만 앱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이게 그 쉐어포인트 앱을 이제 관리하는, 화면에서 관리해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쉐어포인트 앱이 그냥 이 로컬에서 개발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쪽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내 서버팜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공짜는 아니고 실제로 어떤 유료 앱을 사서 우리 회사가 그걸 쓰겠다, 라이센스를 걸고, 그러면 우리 쉐어포인트 사이트의 앱 카탈로그에다가 그걸 등록해 놓으면 사용자들이 자기 사이트 컬렉션에서 그 앱들을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 이어서 앱을 관리하는 게 있고요. 트랜스레이션 서비스는 번역이고, 워크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태스크를 어그리게이션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쉐어포인트와 익스체인지와 프로젝트와 서버죠. 쉐어포인트 서버, 익스체인지 서버, 프로젝트 서버의 태스크. 그러니까 쉐어포인트에 있는 그 모든 사이트에 있는 태스크, 그리고 익스체인지에 있는 내 메일박스의 태스크, 그리고 프로젝트 서버에 있는 나한테 할당된 태스크, 그거의 복사본이 마이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이것도 디스트리뷰티드 캐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서버 웹에서 태스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태스크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내 이름 걸어놓고 만들어 놓으면 마이 사이트에 가면 그게 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에요. 요번에 마이 사이트에 태스크가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마이 사이트에서 완료하면 거기도 완료가 돼요. 쉐어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익스체인지도, 그리고 프로젝트도 전부 다 요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이걸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태스크를 다 마이 사이트로 몰아줍니다. 자, 워크플로우 매니저라는 놈이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매니저. 이게 뉴랩이야, 뉴. 그렇지만 서비스는 아니야. 좀 이상한 약간 별종인데, 여기 몇 분은 그 2013에 워크플로우 뭐 이렇게 하는
테스트에 참여하셨을 텐데 워크플로우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2013에서 워크플로우는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퀄리티도 되고 루프도 되고 굉장히 많은 기능이 비약적으로 계산이 됐는데 얘가 기존의 2010의 워크플로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워크플로우 쪽에 나중에 장표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런 비슷한 기능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2010, 워크플로우 2013, 그래서 워크플로우 2010 엔진, 워크플로우 매니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2013이 워크플로우를 예전 버전하고 기존 버전을 다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돌리던 예전의 2010의 워크플로우 엔진은 2013 버전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얘도 이제 뭐 다음 버전에 버리겠죠. 그리고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2013 스타일 워크플로우로 부르는데 2013 스타일 워크플로우는 워크플로우 매니저라고 부르는 요 별도의 프로그램이랑 통신을 해서 돌아갑니다. 여기서. 근데 얘는 사실 서비스가 아니어서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밖에 있어요. 밖에 있고 같은 머신에 깔아도 되고 다른 머신에 깔아도 되고 요 사이에 OAuth 인증을 개통을 해주고 REST API를 쓸 수 있게 인증을 해주면 쉐어포인트 2013 워크플로우가 얘랑 통신을 해서 워크플로우를 돌립니다. 이상하죠? 뭔지 들은 건지. 요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오피스 365를 위해서 우리 또 365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고요. 오피스 365를 위해서. 왜냐하면 오피스 365가 2010 버전에서는 워크플로우가 기존 엔진 버전을 썼기 때문에 각각의 그 쉐어포인트 인스턴스에서 돌았거든요.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느리고 문제가 많고 문제가 있었는데 걔를 애저로 보낸 거죠. 이제 워크플로우 엔진을 애저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저에다가 거대한 워크플로우 팜을 만들어 놓고 오피스 365에 있는 모든 쉐어포인트 워크플로우들이 걔랑 통신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아키텍처를 잡은 거죠. 그러면 온프레미스에서도 잘 될 거고 클라우드에서도 잘 될 거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들은 얘들은 워크플로우 3.0 단넷 프레임워크 3.5 기술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 얘는 단넷 4.0에 쓰고 있는 그 새로운 워크플로우 있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워크플로우 만들 때 단넷 4.0으로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다른 형태의 이렇게 워크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 있는데 그 기술을 그냥 그대로 여기서 채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좀 이중적으로 되어 있고 얘는 설치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디자이너를 접속해가지고 워크플로우 만들어야지 하고서 워크플로우 딱 하면 워크플로우 201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쉐어포인트 서버나 아니면 다른 서버에다 깔아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해주면 디자이너에서 워크플로우를 두 개를 같이 만들 수 있게 옵션 선택이 생깁니다. 워크플로우는 좀 많이 바뀌었고요. 이렇게 오피스 웹앱스는 더 이상 쉐어포인트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설명이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웹 분석 서비스는 서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치가 다 크롤링하면서 수집한 데이터 가지고 이런 웹 분석 통계를 보여줍니다. URL이 짧아졌다. 이렇게. URL이 짧아졌다. 그래서 짧아진 URL을 쉽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아키텍처상으로 오피스 웹앱스는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쉐어포인트, 익스체인지, 링크가 다 같이 공유해서 쓸 수가 있고요. 파일 서버도 오피스 웹앱을 걸어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실 많이 챌린지가 할 만한 부분이 있죠. 쉐어포인트 안에 있지 않은 놈들도 오피스 파일이면 오피스 웹앱 서버를 걸어서 짜잔 보여주고 이게 이제 UNC 네임만 지정해주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개발하는지의 예제는 없어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게 나오면 개발단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뭐 도큐멘터, 파일넷, 오브텍스트 이런 거랑 붙여가지고 그쪽 도큐멘터에 있는 문서들을 오피스 웹앱 서버로 열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게 있는 게 쉐어포인트 2010에 있는 거를 오피스 웹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여긴 안 나와 있는데 파일 서버 말고 URL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희 쪽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 오피스 웹스가 그 두 개의 솔루션으로 분리가 됐고요. 네. 엄밀히 말하면 서버는 한 대인데 뷰어 전용하고 에디트까지 되는 거. 근데 에디트 되는 거는 WPI라고 새로운 그 API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피스 웹스 현존하는 솔루션은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 링크 3개밖에 없고요. 그 API를 쓴 거죠. 그 API 개발 문서가 없기 때문에 편집은 컨트롤할 수 없는데 뷰어만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설치하시고 아마 30분만 만지시면 그 UNC 네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다 뷰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2010도 오피스 웹앱 서버가 UNC 네임으로 거기서 읽을 수만 있으면 그런 네트워크 드라이버랑 연결만 되면 그 파일을 무조건 다 뷰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지원해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뷰어는 인증이 없어요. 인증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서버에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하거나 URL을 가지고서 그 뒤에다가 USB 뭐든지 붙이면 무조건 오피스 웹에서로 뷰어가 열려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따로 개발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2013도 마찬가지 아키텍처인데요. 쉐어포인트 서버가 있고 오피스 웹앱 서버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파일에 권한이 걸려 있어요. 근데 오피스 웹앱이랑 얘랑은 풀 트러스트 그냥 풀 트러스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냥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서를 접근하는 권한을 가지고 가지 않고 내가 이 문서를 접근하는 권한으로 그냥 호출을 하면 여기서 그냥 어떤 거든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호출했을 때에 밖에서 이렇게 호출했을 때에 권한이 없는 문서도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보안 홀이 생기는 거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네요. 오피 바인딩. 아날리틱 서비스는 서치를 이용해서 뭐 된다는데 저도 안 해봐서 이건 해보고 나중에 같이 해서 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봐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데모로 벌어지고. 자, 소셜 체인지. 소셜 하면, 소셜의 시작은 마이 프로파일, 유저 프로파일이죠. 유저 프로파일 엔진이
됐다고 써 있습니다. 엔진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유저 프로파일 싱크가 이 장표는 아니고요. 다른 다른 요것만 다루는 장표의 자세한 내용을 가보면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싱크의 절차를 없앴다. 그런 말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2010 구축을 한 것이거나 2010 관련한 일들을 하셨으면 유저 프로파일이 굉장히 많이 속을 썩이죠. 유저 프로파일 싱크가 프리미어가 이걸로 돈을 다 버는 거죠. 프리미어가 이거 안 되면 맨날 프리미어 불러가지고 구축을 해야 되고. 여기 장표는 없지만 뒤에 장표에 가보면 프로파일 싱크가 첫 번째 기존의 싱크는 좋아졌다, 빨라졌다, 불필요한 복제 작업 같은 것들 다 간소화시켜서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상으로 열몇 시간 걸리던 게 몇 분 만에 끝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로 AD 다이렉트 싱크인가 복제인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AD 다이렉트 싱크라는 게 생겼어요, 별도로. 그래서 유저 프로파일 세팅에 가셔가지고 싱크 컨피그레이션을 들어가면 라디오 박스가 이렇게 생깁니다. 라디오 박스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디폴트는 얘가 체크돼 있어요, 예전 거. 그래서 예전 거 하면 이거를 일단 하려면 서비스, 내 서버에 있는 서비스에서 싱크로나이제이션 서비스를 스타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타트가 안 되죠,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해보면. 얘로 하면 바로 됩니다. 얘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쉐어포인트가 액티브 디렉토리를 바로 통지를 합니다. 얘는 쉐어포인트가 WIF로 호출해서 얘가 AD를 부르거나 아니면 다른 계정 레파지토리를 부르거나 이렇게 하는 모델이어서 이거 구성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이러면 동작을 안 하는데, 얘는 쉐어포인트가 액티브 디렉토리를 바로 연결을 해서 바로 당깁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고, 대신에 추가적인 작업 같은 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 구성할 때, 자, 우리는 액티브 디렉토리에 이렇게 계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BCS 하나 해가지고 이 오라클에 있는 계정 마스터에 있는 추가 정보랑 병합해서 프로파일을 저장해야지,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프로파일에 액티브 디렉토리에 없는 굉장히 풍부한 정보들을 다 프로파일에 담을 수가 있는, 그런 걸 구성할 수가 있는 반면에, 얘는 오로지 액티브 디렉토리의 프로퍼티만 땡기고 끝인 겁니다. 대신에 빠르고 간단하고 프리미어 업로드 되고. 저도 데모 쪽은 그냥 이걸로 구성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프로파일 싱크 체인지. 그래서 새로운 옵션이 추가됐고, 마이 사이트 데이터가 변경이 됐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더 이상 소셜 DB에 있지 않다. 예전 2010의 소셜 데이터들, 그러니까 거기서도 컬릭 정보, 컬릭이 한 액션 피드들 이런 것들이 쌓이긴 했는데, 하나의 단일 데이터베이스라는 소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기에 다 이렇게 모여있는 반면에 2010에서는 마이 사이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이트 컬렉션이 확장이 된 거겠죠. 사이트 컬렉션이 확장이 됐고, 그래서 IO 버틀렉이 있었다고
되잖아요. 2010에서 싱글 DB를 쓰다 보니까 IO 보틀렉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010에 소셜을 좀 많이 쓴 업체 기업들이 있죠. MS의 데모에 많이 등장하는 소니, EA 그런 쪽. 그쪽에는 직원들한테 마이 사이트를 다 주고 거기서 뭘 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 좀 체감이 안 되는데 그 정도까지. 그래서 테스트 환경 구성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이 사이트 들어가서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여기 잘 되어 있어요. 그냥 써도 되겠네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팔로잉하고 컨버스 이렇게 대화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저도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스트레치드 팝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서버들을 하나의 팝으로 놓는 그렇게 하는 구성이 있나봐요. 데이터 센터를 다른 곳에 두고 하나의 팝으로, 보통은 별도의 팝을 두고 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스트레치드 팝이라고 해서 별도의 다른 데이터 센터로 하게 하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유저 프로파일 서비스를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팝에 하나만 두어야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100% 보장한다. 제대로 동작하는 것이. 유저 프로파일 서비스를 여러 개를 올려놓고 2010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 프로파일 별로 마이 사이트 팜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소셜 기능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하나의 팜에 하나의 유저 프로파일 서비스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싱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변환 것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장표를 좀 많이 봤으니까 제가 오늘 설치한 서버가 있습니다. 지금 쉐어포인트 그 한글판이 어제 올라왔거든요. MSDN에. 그래서 MSDN 구독 권한이 있으시면 이제 깔아서 하실 때가 됐고요. 테스트를 해보실 때가 됐고, 첫 번호 수리가 됐네. 그리고 오늘 여기서 그 세션 중에 다루지 않았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2010에서 구성하실 때에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에 클래식과 클레임을 선택하죠. 근데 2013에서는 클레임이 디폴트고요. 클래식은 버려졌습니다. 사실은 파워쉘로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다 클레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디폴트도 클레임이고 클레임이어도 사실은 NTLM으로 운동 인증으로 하면 예전과 똑같이 쓸 수가 있고 클레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2010 구축하실 때 클레임으로 구축하는 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클래식으로 했을 테고. 그래서 DB 어태치를 하기 전에 2010에서 클레임으로 돌리고 DB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저기 업그레이드 장표에 가보시면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업그레이드 할 때 유의사항 중에 하나가 클레임. 그러면 기존에 네. 이런 걸 프레임으로 돌릴 때 파워쉘로 파워쉘로. 파워쉘로 맞아요. 파워쉘로 돌리면 그 기본 인증이 클레임으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DB를 빼고 걔를 옮겨서 붙이고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자, 중간 관리는 별로 이렇게 많이 바뀐 게 없는데 그리고 제가 장표에 나왔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개념적으로 쉐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한글판 쓰면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쉐어포인트의 그 권한 체계는 일단 그 관리자가 뭔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누가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면 저기에 들어가서 하죠. 여기 가가지고 여기 아닌가? 저도 못 찾고 있네. 사이트 설정에 가서 그 권한을 가가지고 이 사이트에 그 멤버에다가 그 사람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설정 여기 있네. 그런 것들을 해서 권한을 관리를 했죠. 그리고 리스트나 항목이나 마찬가지로 다 그 관리화면 뒤에 있는 관리 화면에 가가지고 권한을 끊고 뭘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나봐요. 거기에 관련해서 얘네들은 이제 2013에서는 쉐어라는 거를 이용해서 자, 이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여기서 바로 대상에 그냥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ADA 계정을 추가해놔서요. 자동으로 검색이 이번에는 제발 여기 조직도 붙이는 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룹을 하겠죠. 사실은 여기에다가 그룹 같은 걸 넣겠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 사이트에 멤버로 이렇게 그냥 넣어줍니다. 그리고 초대장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메일 아직 안 붙여가지고 아마 갈 것 같은데 초대장도 가고. 자, 그리고 이 문서 단위도 여기에서 공유. 아씨, 또 영문파만 보다가 한글을 보니까 못 찾겠네. 문서도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 그 사람에게 이 문서를 이렇게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권한을 줄 수 있고 팔로우를 하면 이 문서의 변경사항을 내가 팔로우를 하게 되고 이 팔로우 하고 있는 것들은 마이 사이트에 가면 있겠죠? 요 페이지는 제가 왜 들었냐 하면 여기서 유저 프로파일이 그대로 있는데 유저 프로파일이 있는데 어제 말레이시아에 교육을 갔는데 이렇게 페이지가 안 뜨니까 강사가 와서 강남스타일을 주고 있어. 페이지 뜰 때까지. 이거 뭐 그 화면에 예제로 뭐 타이핑 치는 것도 갱네임 스타일 뭐 이렇게 치고서는 뭐 그러고 있고 진짜 유명세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동기화 설정이 여기 있네요. 쉐어포인트 액티브 디렉터리 가져오기 사용. 한글로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AD 그 싱크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기존의 그 프로파일 싱크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이걸로 풀어놓고 프로파일이 없으니 동기화 시작. 연결을 해야 되나? 연결 AD 도메인 이름 윈도우 인증 귀찮겠다. 컨테이너 그래서 프로파일에 뭐 추가적인 BCS 연결 같은 거 안 하시면 사실은 뭐 이걸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아까 팔로잉 하나 한 게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제가 문서를 팔로우 했고 해당 문서를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기능은 사실은 뭐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테니까 사실 뭐 이 썰렁한 UI 썰렁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번에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그냥 업로드 여기서 바로 한다든지, 저는 이것까지는 뭐 이렇게 별거 아니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하지 말라고? 말춤을 춰야 되나? 이것까지는 뭐 개발 좀 했구나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겨지는 걸 보고서는 많이 했구나. 저거를 옮겨줍니다. 그냥 옮겨줍니다. 여기서 이게 문서 라이브러리를 이제 손을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이트 이거 우리가 함부로 손대가지고 사이트의 기본 이 기능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리고 여기에 이미 지금 여기에는 제가 오피스 웹앱을 설치를 안 해서 여기 안 나오는데, 여기에 이 문서에
그 프리뷰가 다 이렇게 뜨거든요. 웬만하게. 그래서 개발 같은 거는 사실 여기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기능을 추가하는 정도. 여기에 기능을 추가하는 정도. 액션을 더 추가하는 정도.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거 이거 괜히 손댔다가 리스트에 손댔다가 드래곤 드롭도 이렇게 잘 되는 이런 기능들 다 죽어버리면 그렇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디자인 변경. 야씨 그 멋진 테마가 한글로 오니까 이렇게 이거 영문으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멋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거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두면 얘가 백그라운드가 들어갑니다. 이런 반응이 날 줄 알았어.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그냥 넣으면 백그라운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용은 안 하고 일단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일단 9시인데요.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것 뭐 좀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끝내도록 하죠. 아니면 좀 뭔가 보여줄 만한 게 혹시 있는지 뭐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걸 또 보여드리고, 아니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디자인으로 안 깔아가지고. 장표를 보죠. 여기엔 장표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가 워크플로우. 플로우가 여기 없네. 그러면 디자인은 워크플로우 여기 있네요. 그리고 개발과 관련해서 2013은 2007은 윈도우 7에 설치해가지고 하는 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고요. 없애면서 한 말이 윈도우 8은 하이퍼V가 되니까 걷다 해라. 써먹을 것을. 걷다 해라. 클라이언트 OS 인스톨레이션은 없다. 더 이상은 하이퍼V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윈도우 8인데 하이퍼V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메모리가 이걸 보여주시고 엔리스트 16기가여야 된다, 메모리를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사장님한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또 계속 강조하는 게 풀트러스트 개발 그만하고 앱 개발해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앱 개발은 쉐어포인트가 없어도 비주얼 스튜디오만 있거나 뭐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클라이언트 사이드 API가 사실은 앱 개발의 주로 쓰이는 기술인데, 풀트러스트 그만 개발하고, 풀트러스트는 뭐 이런 마이그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아주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벤더, 서드파티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나머지 개발자 여러분들은 앱 개발에 힘을 써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쉐어포인트가 없어도 앱 개발이 그냥 됩니다. 사실은 쉐어포인트 없이 그냥 앱 개발이 되어서 앱 개발을 하라고 하고, 저도 이건 아니고 빌드의 쉐어포인트 세션을 보니까 전 세계 쉐어포인트 개발자가 70만 명이 돼요. 우리는 70만 명 중에 한 명인 겁니다. 디자이너 워크플로우. 자, 가장 크게 변한 게 사실은 환경이 변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환경이 변한 게. 그래서 이렇게 아키텍처상으로 완전히 별개의 워크플로우 매니저를 이용해서 돌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디자이너 가지고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상황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가 이게 안 됐죠? 옛날에는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막 이만한 워크플로우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한쪽에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엑스라만 했고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 뷰 그리고 스플릿 뷰가 없어졌다. 코드 뷰만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지금 2010의 디자이너는 열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 뷰로 보면 마스터 페이지가 이렇게 적용돼가지고 약간 깨지긴 하지만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보여지고, 우리가 그걸 뭐 마우스로 컨트롤한다든지 디자인 뷰 상에서 컨트롤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했는데 그게 더 이상 제공이 안 됩니다. 워크플로우 매니저로 기존의 워크플로우 서비스가 이동을 했고요. 이사를 갔고, 그리고 쉐어포인트 탑 안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쉐어포인트랑 같이 있어도 됩니다. 아무데나 깔아도 됩니다. 그래서 최신 워크플로우 기술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컬이나 별도의 팜에 워크플로우 매니저를 설치하지만, 자기네들은 애저에다가 올려놓고 오피스 365랑 통신을 해서 오피스 365에서 워크플로우 똑같이 쓰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고요.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클라우드가 서버 제품을 이제 좀 드라이브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 옛날 워크플로우 카피 앤 페이스트 안 되는, 그리고 루트도 안 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최신 기술이 다 적용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만들 때 아예 이렇게 달라집니다. 처음에 워크플로우 만들 때. 이 그림 제가 그렸던 그거네요. 예전 워크플로우에 프로세스 서비스가 있고, 워크플로우 매니저가 밖에 빠져나와서 걔랑 통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벤트를 호출하면 작업을 하고 끝났다고 알려주는
그래서 이거 매니저를 깔기 위한 사항인데, 매니저 깔기 위해서는, 다 깔려 있죠. 사실 쉐어포인트를 깔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별로 어려움 없이 그냥 설치해서 세팅, 테크넷에 나와 있는 대로 세팅 따라서 해주면 되고요. 자,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 말고 실제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가 도입이 되고요. 루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외부의 데이터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레스트나 소브로. 이거 안 됐던 겁니다. 저는 2010에서는. 그 쉐어포인트 디자이너 가지고 만들 때에 옛날의 워크플로우는 그냥 이거였어요. 네. 그런데 스테이지가 돼서, 스테이지는 예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만 썼거든요. 근데 디자이너에서도 어떤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고 해당 스테이지 안에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놓고 그 흐름에서 어떤 스테이지 간의 분기점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지 간의 다시 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워크플로우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전자결제에 그런 맞먹는 복잡하고 그런 다단의 워크플로우도 만들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해본 적은 없고. 그리고 루프 안 됐던 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제 루프가 되게 해놓고. 루프가 됩니다. 루프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 부분을 20개씩 써가지고. 루프가 안 될 때 이 부분을 분석해서 20개 막 몇십 개씩 쓰고 막 이랬다. 루프 가지고. 그래서 디자이너에서 이게 스테이지입니다. 요게 하나의 스테이지에서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다른 스테이지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또 진행을 하고 다시 합칠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좀 굉장히 풍부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화면은 여기 비디오가 아닌가? 비디오 맞죠? 디자이너 안에 있는 비디오인가? 그럼 이게 참 이걸 하려면 비디오를 사야 됐잖아. 이거 라이센스가 디자인을 해주는 거죠. 제가 듣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디자이너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은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같이 깔려 있어야 돼요. PC에 디자이너랑 비디오랑 같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비디오는 공짜가 아니죠. 디자이너는 공짜입니다. 근데 비디오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뭐 메일 보내는 거 이거 같고, 데모 디자이너가 안 깔려있어요. 이건 전체 세션인데,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과 관련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쉐어포인트의 예전 버전에 디벨로퍼 대시보드가 있었죠. 그렇지만 디벨로퍼 대시보드가 제가 볼 땐 많이 잃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대시보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새로운 창으로 뜹니다. 새로운 창으로. 예전에는 하나면에 들어갔죠. 이 밑에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상 디자인을 깨뜨리기도 하는. 그리고 우리가 마스터 페이지 예쁘게 디자인해서 보면 대시보드가 막 이상하게 되거나 대시보드 때문에 이상해지거나 뭐 이랬는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고요. 데모하는 걸 보니까 대시보드를 띄워놓고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얘가 실시간으로 거기에 따라서 딱 트래킹이 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웹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CS 프로그램 돌듯이 우리가 뭐 피들러나 뭐 HTTP 트래킹 뭐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똑같이 클릭을 하는 거에 따라서 쫙 올라갑니다. 대시보드는 좀 쓸만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화면 구성하시면 꼭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워쉘로 살릴 수 있고. 네, 또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까 폴더 같은 경우에 네, 폴더 오피스 365가 네. 이동일상은 오래된 소프트였습니다. 거기 지금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면은 메일 박스를 되는 거죠. 그쪽 바로 연결시키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세션을 전부 다 이렇게 아우르는 기조가 365가 쉐어포인트의 차기 버전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프레미스에 풀 기능이 있었고 클라우드는 거기에 뭐 스몰셋 이런 것들이 그냥 구현돼서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돌아가기 위해 아키텍처 자체가 밑에가 다 따라가는 형태로 구성이 그렇게 바뀌었고요. 마찬가지로 팀 폴더가 만들어지고 걔는 팀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면서 기존의 인커밍 메일들은 배제시키는 형태로 가고 장표상으로 보면 자기들이 판단할 때에는 인커밍 메일이라는 게 결국은 메일을 쉐어포인트가 관리하고 간직하는 건데 이게 보안상 그리고 성능상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메일은 메일박스에 둬야 된다. 성능을 개런티하고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개런티할 수 있어서 메일은 메일박스에 두고 그리고 그 메일박스를 감싸고 있는 팀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팀 폴더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궁금하신 게 없나 보죠. 궁금하신 게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